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과학 과제 연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 14차시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7주, 6주 정도 하면 여러분 과제 연구가 끝이 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개인 보고서를 쓸 겁니다. 과학 과제 연구 이때까지 배웠던 활동들, 여러분들이 느꼈던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여러분들만의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걸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거라 생각을 해서 팀 프로젝트로 좀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거 격주 수업이 좀 연장되면서 팀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로 바꾸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거를 발표하는 것까지 해서 과제연구 2학기 수업을 모두 마무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총 아주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주변 자연 환경을 보고 스케치하는 활동,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뉴스 기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요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했었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 단위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었죠.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보면서 단위가 왜 중요한가,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 협업주사위 활동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이제 어떤 반에서는 이제 그 0이 나오니까 이건 주사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협업주사위 활동을 했었죠. 여러 말 일리가 있어서 다음에는 다른 걸로 할게요. 어쨌든 주사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추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 혼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주변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간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죠. 그 다음 단원에서는 논문을 검색해서 기본적인 보고서 틀을 마련을 해봤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해갔는가, 어떤 연구 방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과학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했던 거 논문 칼럼 검색,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죠. 여러분들이 찾은 거 굉장히 다양한 거 있었어요. 그런 윤리의식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보고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랑 같이 올라와 있는 한글 파일이나 혹은 워드 파일 있죠? 그걸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프로젝트 보고서 사전 디자인이라고 여러분 나와 있어요. 이 사전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어떤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엎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프로젝트라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제 실패할 확률을 좀 줄이고자 이 사전 디자인을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보고서 주제, 그리고 주제 선정 이유, 그리고 프로젝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보고서 주제, 그리고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 주제를 일단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지구온난화나 혹은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굉장히 대두됐어요. 물론 굉장히 2000년대부터 시작된 개념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두각이 됐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거는
현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여러분들 세대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목표가 17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 17가지 중에서 뭐 한두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와 연계된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것 가지고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감을 통해서 관찰을 하거나 혹은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거나 어쨌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DGs 중에서 빈곤 해결이라는 게 있어요. 빈곤 해결. 목표 중에 하나가 빈곤 해결이 있는데요. 평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아프리카 그 아이들에 대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주제로 잡았어. 자, 이건 SDGs랑 연계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주제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가 없거든.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나라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관여를 하고 관심을 쏟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대학교 가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학교에서 프로젝트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건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DGs를 고려를 하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빈곤 증식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간다. 그럼 어떻게? 진주시에 있는 노숙자 문제 혹은 그 결식아동, 밥을 못 먹는 아동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버리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찾아봐야 돼요. 자, 그걸 통해서 보고서 주제를 선정을 했다면 프로젝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제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뼈대를 완전 다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완전 100%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뼈대는 여러분들이 잡아줘야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엎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디자인이라는 거는 보고서 있죠. 보고서 표지가 있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차례가 나오잖아요. 그 차례를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나는 목차를 구성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보고서 사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자 선생님이 샘플을 좀 준비해 봤어요. 당연히 여러분, 연구 주제는 과학적인 주제를 선정을 해야겠죠. 과학적인 주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구 보고서, 두 번째는 프로젝트 보고서, 세 번째는 심화 탐구 보고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를 선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내용을 심화 탐구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프로젝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활동,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아니면 인터뷰,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활동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활용해서 그걸 활동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으로 시작해서 활동으로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홍보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래 우드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청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심화 탐구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발명 쪽에 가깝겠죠.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발명품으로 구현해내자. 그리고 구현해낸 발명품을 이용해가지고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 해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심화 탐구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SDGs에서 10번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싶어요.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 연구 보고서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휠체어의 발달과 원리, 이거에 대해서 쓸 거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보고서를 쓴다고 한다면 진주 지역에 신체 장애인에 대한 환경이 어떤지를 조사해보고 싶어요. 신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답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답사
부족하다면 뭐 시청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건의를 하고 어디 시청에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전교생을 대상으로 우드라게 전시를 해서 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프로젝트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심화 탐구 보고서로 넘어간다면 휠체어와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휠체어 하나가 있으면 이게 모든 신체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모든 신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그 사람 개개인에 맞게 휠체어를 개발할 수 없을까? 혹은 그 사람들 개개인에 맞게 휠체어가 바뀔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발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의 SDGs와 그리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연결을 해가지고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고 디자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를 사전 디자인을 해서 선생님한테 이번 주까지 제출을 하면 피드백을 통해서 완료가 되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는 보고서의 전체 페이지는 10쪽 이상입니다. 10쪽. 제목, 표지나 차례를 제외하고 순수 내용만 해서 10쪽 이상이에요. 물론 사진 활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용만 해서 순수 10쪽 이상이어야 됩니다. 글자 포인트는 11포인트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15, 최대 15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16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워드로 작성을 한다. 한글이 아니라 워드로 작성을 한다면 워드로 작성하는 사람들은 글자 포인트 11포인트, 제목 포인트 최대 15까지 하되 12쪽 이상 작성을 해야 됩니다. 워드가 한글보다 글 간격이 훨씬 넓기 때문에 12쪽까지 작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할 건데요. 발표는 현장에서 발표를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지는 사실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어쨌든 발표까지 해서 12월 4일 날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4일까지 모든 걸 마무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